네, 대한민국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직접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스쿨,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네, 여러분 기분 좋은 화요일장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특히 2차전지, 양극재, 리튬 업체들 할 거 없이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이끌어냈고요. 코스피 시장도 코스닥 시장보다는 못했지만 그래도 장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폭 키워나가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네, 오랜만에 상쾌한 화요일을 맞고 계시는데요. 마무리까지 저희 상한가스쿨과 함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과목이죠. 바로 테마주입니다. 오늘은요, 테마주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자, 요즘 또 실력이 좋다라고 굉장히 난리시더라고요.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 시장이 좀 좋았잖아요. 장 마감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좀 커져 나가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우리 전문가님 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지만 시장 장기 조정 나오더라도 걱정할 게 전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소폭 조정을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전과는 다른 국내 증시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시장이 멈추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전에는 사실 반도체가 갔다가 2차 전지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섹터별로 순환하는 그런 구조가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도 오르고 또 반도체도 오르고 이렇게 동시에 좀 다 같이 주도 섹터가 오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이 더 강했습니다. 오늘 2% 가까운 좀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2차 전지, 사실 이 인터배터리와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좀 있었고 그와 관련된 기업들만 좀 오르는 게 확인이 됐었는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포스코 그룹주라든지 아니면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좀 같이 동반 상승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제 그만큼 시장에 돌아다니는 이제 수급이 지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반도체주들, 모든 반도체주들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상한가 종목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반등도 나오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제약바이오 모두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특히나 코스닥 위주로 더 강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쉬어가고 있는 로봇주들도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더라도 이전에 거의 2700포인트 선까지 좀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조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2680선까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계속 이전 고점 구간을 테스트하고 있는 가격 지금 포인트에 지금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코스피도 역시나 상승 추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5월에 저 PBR, 이 밸류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제 가이드라인을 또 한번 제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관련돼서 저 PBR 관련주도 만약에 눌림목이 형성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관련 내용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코스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종합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890포인트 선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전 고점 구간까지 올라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하시되, 그래도 지금 수급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사실 종합지수보다는 150지수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50지수를 보시게 되면 진즉 고점을 돌파하고 상승 랠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종합지수는 1.5% 정도의 상승을 좀 보였지만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오늘 고가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만큼 2차 전지 반도체 이렇게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들이 모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적으로 공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도 섹터 내에서 뭐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뭐 제약바이오든 이런 관련주 내에서 좀 조정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눌림을 좀 기회로 삼고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멈추기에는 이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말씀 참고하면서 전략들 열심히 한번 짜볼게요. 자, 전문가님 오늘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시장이 굉장히 또 뜨거웠습니다. 특징주 짚어보면서 말씀 또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또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어딜까요? 네, 첫 번째 볼 종목은 이제 현대 BNG 스틸이라는 종목이거든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리기도 했고 실제로 또 추천도 드렸었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현대 BNG 스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림청담산업이라는 기업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이제 북미 글로벌 완성차와 이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1.2조 규모의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는데 어떤 것을 납품을 하느냐? 바로 이 네오디뮴, 그러니까 히토류 자석, 연구 자석과 관련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림청담산업이 부각을 받았고 현대 BNG 스틸이 올랐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 제조, 그러니까 연구 자석 제조 같은 경우에 성림청담산업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는 성림청담산업이 하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로 납품을 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글로벌 완성차에 공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림청담산업과 관련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이 네오디뮴 자석, 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몇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대부분 중국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실제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탈중국화를 하고 있고 또 가장 중요한 히토류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좀 큰 재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네오디뮴 자석 같은 경우에는 이 전기차 모터를 생산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필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큰 재료라고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이제 트럼프와 관련돼서 또 이슈가 있죠. 이제 대선을 얼마 남기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계속해서 경선에서 승리하고 사실상 양강 구도가 됐습니다. 다시 트럼프와 바이든 이 구도가 됐는데, 지금 지지율이 트럼프가 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다시 중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게 되면서 히토류 관련주들이 또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있겠고 또 추가적으로 성림첨단산업 같은 경우에는 연내 상장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이슈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상장에 조금 더 힘이 실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IPO가 진행이 된다거나 그런 이슈가 또다시 재부각이 된다라면은 현대 BNG 스틸이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 좀 참고를 해주시고 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장중에 10%대 상승을 좀 20%대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22,000원 구간, 이전 고점 구간까지 거의 터치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전에 쌓여있던 매물이 좀 있다 보니까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좀 중요하게 볼 것은 종가상 고가를 형성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미 꼬리를 달면서 혹은 저항을 받으면서 일부 물량을 소화시켜놨고 게다가 오늘 추가적으로 325만 주의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다시 한번 돌파를 해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방 열어두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이미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들이라면 1차 매도 정도 하시고 나머지 비중을 조금 더 높게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매도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고점까지 열어둘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돌파 여부 확인하면서 계속적으로 목표가를 좀 상향 조정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우리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죠. 현대 B&G 스틸이었고요. 오늘 16.30% 상승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대규모 계약하면서 관계사들이 반사 수익을 받았고요.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료들이 많네요. 말씀 많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배터리 시장 또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요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시장 안에서 또 오늘의 특징주 어딘가요? 네, 단연 대장주, 현재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삼성 SDI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막판에 좀 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오늘 11%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인터 배터리를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대한 기대감이 또 더 실리게 되었고 또 추가적으로 46 파이 배터리죠. 그래서 지름이 46mm에 해당하는 배터리를 또 양산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밝혀지게 되면서 그런 두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이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사실 크게 상승을 좀 보여주지 못했는데 삼성 SDI가 이런 재료를 내놓게 되면서 해당 관련주들,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그 외에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힘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섹터를 이끌어주고 있는 게 삼성 SDI이기 때문에 흐름을 좀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수급 상황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잠깐 한번 보시면은 지금 기관 쪽에서 계속적인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한 상승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메이저가 뒤에서 좀 뒷받침이 된다라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사실 이 인터배터리 당일날 수요일날 강한 상승을 좀 보였다가 이틀 정도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정 구간을 잡아먹는 이 장대 양봉이 다시 한번 등장을 했고 또 계속 눌러왔었던 이 수급선과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딱 매물대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45만 원에서 50만 원 선을 계속적으로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이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지금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에 있어서는 가장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글로벌 이 배터리 시장을 좀 선도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또 관련주인 한농화성 뭐 이런 종목들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과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 개인 채널을 통해서 알려드리기도 했고 또 추가적으로 오늘 좀 더 시간이 있기 때문에 8시 방송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까지도 좀 정리를 같이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인터 배터리와 관련해서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이미 스케줄을 좀 안내를 드렸고 관련주들도 언급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정보들을 조금 더 빨리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노란톡방도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8시 방송에 추가적으로 좀 안내를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전문가님 두 번째 특징도 삼성 SDI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나올만 했죠. 정부에서 차세대 배터리 연구개발에 1,000억 원 넘게 지원하겠다라는 소식 그리고 인터배터리 2024 힘입어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삼성 SDI는 11.12% 상승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45만 원부터 50만 원 선 지켜내면은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말씀 참고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화면 좌측 상단 보시면은 QR코드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QR코드인데요. 이 QR코드 찍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은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실시간으로 장 대응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장 대응해 주고 계시는 노란톡방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차 전지까지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종목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한번 다음에는 반도체 종목 안에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도체도 굉장히 잘 나가줬잖아요. 네. 반도체 안에서 또 특징주 어딜까요? 네, 사실 제가 지난 1월부터 반도체 관련돼서 정말 지겹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매번 강의를 통해서 반도체 강의를 정말 수도 없이 해드렸고 사실 오늘도 반도체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이 바로 GST라는 기업인데, 사실 제 방송을 들으시고 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액침 냉각과 관련된 기업인데, 이제는 그 엔비디아의 CEO죠. 젠슨 황 님께서 이 액침 냉각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부각이 받으면서 관련주들이 좀 급등을 좀 보였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제가 이제 대장주로서는 이제 GST를 안내를 드리고, 근데 아직 덜 오른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서 K엔솔을 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K엔솔과 관련돼서 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강의를 통해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고, 일단 GST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GST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부터 이 환경 제어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또 사실 삼성을 비롯해서 해외의 뭐 TSMC나 마이크론 이런 기업들도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미 인정을 받았고, 전방 산업이 사실 부진했다 보니까 매출도 같이 좀 줄어들었던 모습인데, 이제는 전방 산업이 좀 살아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액침냉과 관련해서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실적이 개선이 되고, 또 여기다가 이런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덧붙여진다면은 주가는 충분히 더 간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GST에 한번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이전에는 뭐 2만 원 구간에서 머물다가 현재 거의 6만 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거의 3배가 올랐죠. 이런 것처럼 지금 반도체와 관련돼서 이슈가 하나 발생이 되고, 특히나 이 지금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엮이게 된다면은 어마어마한 상승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GST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지금 현재 5천억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뭐 20%대 상승을 좀 보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전히 반도체, 그리고 AI, 뭐 엔비디아 이런 관련 재료들이 굉장히 시장에는 강한 모멘텀으로 작용한다. 이걸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물론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안에서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수급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GST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울지는 몰라도, 우리는 이 눌림 구간을 공략을 한다면은 충분히 이 GST 내에서도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1차 조정 구간을 보자면 한 44,500원 정도로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계속 시시각각 좀 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 진입 관점에서는, 미니 진입 타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계속 실시간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쪽을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고, 이제 나머지 액침 냉각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은 강의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 반도체 특징주였고요. GST였습니다. 22.31% 상승하면서 오늘 상한가 근접한 종목이 10종목이었는데 그중에 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탄탄한 종목이라고 하고요. 전방 산업도 부진했는데 살아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역시나 말씀 긍정적으로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한 종목만 더 듣고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 혹시 수업과 또 연관이 있을까요? 네, 마지막 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을 준비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프로텍이라는 기업입니다. 네. 프로텍이라는 기업, 뭐 사실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미 좀 안내를 받으셨겠지만, 이전부터 이 반도체 장비를 좀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삼성전자 관련주, 뭐 TSMC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을 좀 보였었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 HBM 그리고 뭐 2.5D 패키징과 관련된 기업으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레이저 본더와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HBM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제 위에 HBM과 로직 칩이 있고, 그 밑에 인터포저,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기판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사실 그거를 다 이어 붙여야 되죠. 근데 여러 가지 뭐 HBM 내용을 좀 붙이는 기업들도 있고, 그 하단부를 붙이는 기업들도 있는데,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그 하단을 붙이는, 그러니까 인터포저와 이 기판을 붙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은 레이저를 위에서 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에 이미 로직 칩과 HBM 칩이 있기 때문에 열 손상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터포저도 실리콘이기 때문에 그 열에 대해서 조금 손상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프로텍이 개발한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위에서가 아닌 아래에서 쌓아올립니다. 그래서 PCB 이 기판을 통과한 이후에 빛을 쏘는 거기 때문에 손상이 좀 덜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HBM 관련돼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2.5D 패키징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이 레이저 본더 장비가 좀 본격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삼성전자와 TSMC에 공급한 이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레이저 본더에 대한 수혜도 충분히 실제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차트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추세선을 한번 그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삼각 수렴 형태로 주가가 모여지는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고, 그 이후로 정배열로 전환이 되면서 본격적인 이제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제가 늘 이 종목들을 안내를 드릴 때 이 수렴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수렴 이후에 이제 발산을 하고 있는, 본격적으로 거래량이 조금씩 실리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더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상승을 좀 보이다가 조정을 보이면서 음봉 마감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전 고점 구간이다 보니까 이 물량을, 악성 매물을 좀 소화하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단기적인 눌림이 있더라도 단기 이평선 혹은 21선, 기준선이죠. 이 구간을 좀 지지를 받게 된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지금 이렇게 올랐었던 종목도 계속적으로 안내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미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라도 조정 구간을 잘 공략을 해준다면 충분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랐다고 해서 이미 관심을 끌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시면서 공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내용은 또 강의 통해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요. 나머지 강의 시간에도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프로텍이었습니다. 오늘 장중 좋은 흐름 보여줬네요. 이 프로텍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님께서 이 프로텍같이 좋은 종목들 이 수업 안에서 또 많이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이어지는 무료 방송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는 링크가 바로 뜹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시고요.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보이시죠?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되니까요.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있습니다. 이 노란톡 배너 누르시면 전문가님이 직접 함께 장 대응해주고 계시니까요. 이 노란톡 배너까지 눌러서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시장이 좋아서 수업 더 빨리 듣고 싶은 것 같습니다. 밑줄 짝짝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테마주 일타 강사 강우진 전문가입니다. 자, 제가 정말 반도체와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HBM부터 시작해서 온디바이스 AI, CXL,
그리고 뭐 액친 냉각까지 정말 많은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고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고 정말 여러 개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강의만 집중해서 들으셨더라도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정말 많은 수익을 보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게다가 제가 최근에 좀 소개해드렸었던 종목들 중에서도 또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2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상한가 4개에 이어서 3월 달도 꼭 상한가 종목을 드리겠다. 왜냐면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상한가 스쿨인데 상한가가 안 나오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상한가를 꼭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2개가 좀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나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제 반도체 지겹다 혹은 반도체 이미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도체 섹터 내에서 상한가 종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 물론 2차 전지 제약 바이오도 좋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시되 반도체에서도 관심을 끄시면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전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도 갖고 또 추가적으로 또 종목도 소개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강의 제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반도체 이런 식으로 실제로 반도체에 집중을 해서 좋은 내용들을 많이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반도체 섹터 내에서 계속적으로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 또 여전히 이 시장에서는 반도체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가 나올 만큼 강한 재료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안내를 드렸던 게 뭐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반도체 아직 죽지 않았다. 그래서 뭐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이제 테마불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재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엔비디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임원이 대규모 매도를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거의 1000불 가까이 올라갔었습니다. 고점 974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 현재 874달러로 거의 100불 가까이가 좀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워낙에 상승폭이 컸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나와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폭이 저는 상승폭 대비해서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정도면 좀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역시나 정배열로 유지를 해주고 있고 이제 막 10일 이평선 터치한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이나 혹은 상승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메가 트렌드 올해 메가 트렌드는 AI다 이렇게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정이 있을지라도 그 트렌드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이슈가 또 있었죠. 지금 뭐 켄터 피츠제랄드 CJ 뮤즈인 이 애널리스트가 이제 켄터 피츠제랄드입니다. 그래서 이 애널리스트가 GTC를 앞두고 엔비디아 목표가를 1200달러로 상향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874달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30% 수준의 상승 구간이 남았다라고 좀 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좋은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AI 관련해서 뭐 반도체 관련해서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GTC는 좀 추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번에 18일부터 있을 컨퍼런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게다가 지금 이 상승 배경으로 좀 꼽는 게 뭐냐면 물론 GPU, AI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아직 성장성이 남아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하드웨어 쪽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장비주들 위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이 많이 올랐는데, 만약에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도 뭐 이슈가 좀 발생을 하고 혹은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국내에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또다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도 같이 참고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인데, 뭐 디램과 관련해서 흑자 뭐 소식이 있었는데 이제 전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6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아무래도 그 배경은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이 좀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업황도 개선이 되고 있고 또 HBM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기존 D램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제가 지난 시간에 2월 수출 동향과 관련돼서 안내를 드렸는데 전년 대비해서 이 반도체 기준으로 봤을 때 66.4%가 성장을 했다라고 안내를 드렸었죠. 그만큼 실제 업황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태고 D램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상승을 보이지 못했던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대장주들이 실적이 좋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 밑에 있는 뭐 중소형 기업들은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게다가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뭐 TSMC 관련돼서 이미 보조금 50억 달러가 이제 확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십조 원에 달하는 지금 보조금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 삼성전자 역시 미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주겠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현금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에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게 되면서 또 뭐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또 부담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증설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영업 비용으로 처리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부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지원금을 받게 된다라면은 실적에 있어서는 타격이 좀 덜하겠죠. 게다가 실제로 이런 보조금이 지원이 되게 된다라면 미국 증설에도 조금 더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그 공장을 증설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나요? 결국에는 장비가 그 공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또 이 아래에 있는 뭐 한미반도체가 지금 뭐 대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기업들, 장비주들도 또 공급 계약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한번 순환매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 카이스트에서 뉴로모픽 컴퓨팅 이 관련 기술을 좀 개발했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전에 제가 강의를 통해서 뉴로모픽과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린 바가 있죠. 그런데 또 이렇게 뉴로모픽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또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런 것처럼 이미 상승이 나왔었던 재료, 뭔가 재료, 똑같은 재료를 재탕할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재료가 또다시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가 이제 인간의 뇌를 모방한 AI 반도체 개발을 했다. 그러면서 이 스파이킹 뉴럴 네트워크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술이 바로 뇌의 구조를 가진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이 있었죠. 바로 네페스아크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2월 15일에 히든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던 기업인데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바닥 구간에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렸고 또 이제 뉴로모픽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장비 테스트 관련된 기업으로서 충분히 상승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후에 계속 상승을 좀 만들어주고 또 특히나 2월 21일에는 상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게다가 현재까지도 이렇게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오늘도 신고가를 좀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끝난 재료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네페스아크 또 언급을 했다면 이미 올랐었던 종목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신고가를 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재료만 나온다면. 그래서 지금 뭐 69%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지금 또 이전 고점을 돌파해냈고 오늘 충분한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지금 당장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눌림목을 또 공략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자세한 내용은 제가 8시 방송 통해서 또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한번 해주시고 또 그리고 제가 뉴로모픽 관련주로 또 소개해드린 종목이 있죠. 바로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2월 20일에 자람 테크놀로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뉴로모픽 관련주다. 게다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함께 이 국책과제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린 종목이 어떻게 됐냐?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지금 2월, 그러니까 소개해드린 이후로부터도 상승 랠리가 이어졌지만 최근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 또 오늘 연이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이후로부터 97%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강의 내용을 잘 집중을 해서 제가 뭐 소개해드리는 종목들도 많지 않아요. 강의에 해봐야 2개 정도를 소개해드리는데 그 종목들만 따라와도 이런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꼭 들어주시고 또 관련 이제 소개해드리는 종목들도 직접적으로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이 강의 소개해드리는 종목들 진짜 제발 매수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는데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혼자 하시기 이런 종목들을 받아도 나는 수익을 못 내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노란톡방을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실제로 뭐 추천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보다 좀 수월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참여해 주시고 또 8시에 있을 방송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오늘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 또 이전에 상승을 만들었던 거래량보다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손바뀜이 만들어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악성 매물 혹은 이전에 들어왔었던 매물, 뭐 단기 매물 다 소화하고 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뭐 추가적인 상승 랠리 이어갈 수 있겠죠. 근데 물론 지금 이 현상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갭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그렇다면 눌림목을 공략을 하자. 게다가 이때 갭이 발생을 했죠. 그렇다라는 것은 뭐 갭을 메우고 다시 반등을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식으로 기회를 우리는 공략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또 노란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좀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람테크놀로지 여전히 지금 상승 재료가 남아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적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 GTC에서 CXL 주제로 발표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었죠. 이제 6일에 나왔었던 기사인데 CXL이라고 하면 사실 이미 뭐 2월 달에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였었던 재료죠. 그런데 또다시 3월 달 초부터 이렇게 CXL 관련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CXL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한다라고 했고 이 기간이 어째냐? 18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일정 매매를 많이 하고 있죠. 뭐 인터배터리도 일정 매매였고 또 최근 제약바이오, AACL, 미국 아마케를 앞두고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일정 매매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면은 이런 재료만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다들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안내를 좀 드리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 노란톡방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노란톡방에서도 CXR 관련주를 또 한 번 추천을 드렸습니다. 제가 3월 5일에 엑시콘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매수가랑 그다음에 이제 재료를 설명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자, 그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지금 좋아하는 자리죠.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수렴을 했다가 다시 발산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다음날 양봉을 만들어내고 또 그 다음날 재료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 오늘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자람테크놀로지와 엑시콘 이렇게 직접 추천드렸었던 종목이 오늘 2개가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하루에 2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잡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었죠.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벌써 6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이전에 갭이 발생을 하게 되면서 상승했었던 거래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전 이 고점을 넘기게 되면서 강한 거래량이 나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전 물량을 소화하고 손바뀜이 일어났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상한가봉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다시 뭐 눌림목이나 추가적인 상승 바로 이어져서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이런 종목들 좀 따라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열심히 준비해서 소개해드리는 만큼 여러분들이 직접 수익 봤다 이렇게 한마디를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힘을 얻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좀 직접적으로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이런 직접적인 추천주 제가 매수가까지 다 정해서 안내를 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잠깐 이런 것들 설명을 해드리고 있을 때 간단하게 지금 왼쪽 상단에 QR코드가 나와 있죠. 그래서 휴대폰으로 그 QR코드를 찍게 되시면은 이 노란톡방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시니까 지금 짬 내셔가지고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외에도 사실 계속 프로텍도 그렇고 다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수익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좀 수익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많은 걸 바라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댓글이 됐든 아니면 노란톡방에서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아니면 수익 보신다. 이런 식으로만 남겨주셔도 제가 좀 힘을 얻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이 상한가 종목들을 좀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액침 냉각과 관련된 내용인데, 엔비디아가 이제 실제 액침 냉각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왜냐면 젠슨 황 CEO가 직접적으로 이 액침 냉각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좀 폭등을 했는데, 아까 GST가 그 관련주죠. 근데 여기 이제 내용에 나와 있는 게 바로 K엔솔입니다.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강의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액침 냉각이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고 또 어떤 기업인지, 사실 K엔솔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공정에 있어서 환경 제어 장비도 만들고 있지만 이 액침 냉각, 이머전 쿨링 시스템 장비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내용도 한번 보시면은, 자, 일단 액침 냉각이 어떻게 좀 도움이 되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데이터 센터 수만 평 혹은 수십만 평의 데이터 센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늘어나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전력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력에 있어서 전체 전력의 40%가, 무려 40%가 이 냉각 시스템에 투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만큼 열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반도체 특성상 일정 이 온도를 넘게 되면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냉각이 필수거든요. 그런데 이전에는 공냉식, 즉 이 공기 순환을 통해서 차가운 공기를 넣어서 이 냉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려면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데이터 센터가 자꾸 커지는 이유, 물론 이 서버 장비도 커지고 있지만 이 장비들을 식히기 위해서 그 안에 냉풍기도 넣어야 되고, 그런 이 냉각 장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액침 냉각을 사용하게 된다면 그런 장비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서버에 들어갈 수 있는 장비, 그러니까 서버 장비도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것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전력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복합적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열 문제 해결. 그래서 굉장히 이슈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전기 먹는 하마를 하는데, 이 기존 공냉식 대비해서 전력 소비량을 80%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전력이 4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80%가 줄어들면 36%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적도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이 장비에 대한 사진을 실제적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액침 냉각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자세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장비가 현재 비전도성 액체에 지금 담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게 장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로 2월 15일 날 이 K엔솔을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비를 액체에 담궈서 계속적으로 순환시키면서 냉각을 한다,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 자, 그 다음 차트도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K엔솔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냉각 운전비도 절감하고 서버 밀도, 아까 말씀드렸죠. 냉각 장비가 들어갈 구간에 서버 장비를 더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밀도가 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냉각 장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냉각 장비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초기 투자비도 절감할 수 있고, 또 온도가 이제 냉각이 잘 유지가 되게 되면서 서버의 수명도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좀 자세한 내용은 제가 8시 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용 참고해 주시고, 자, K엔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2월 15일에 드리고 나서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계속적인 상승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오늘 이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장중에 20%대의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천 이후 29%의 급등을 좀 보였는데, 지금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장기 이평선을 이제 막 돌파했고, 거래량도 한번 보세요. 이전에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또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매력적인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GST 차트도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액침냉각 관련주 이렇게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 여전히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테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재료죠. 이번에 볼 재료는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는 겁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상 세계에서 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생산 라인에 이제 AI를 심는다. 특히 이 디지털 트윈을 도입을 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해 주시고, 오늘 또 나온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이미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사가 나왔지만 오늘 또 다시 나오게 되면서 액침냉각처럼 또 다시 상승을 보일 수가 있겠죠. 재부각을 받으면서. 그 내용 참고하시고 그 다음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현실과 같은 이 공장 등을 재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 세계에서 그 공장을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수율 잡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HBM 같은 경우에는 기존 D램과 대비해서 이 공정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수율이 그만큼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생산을 하기 전에 이 디지털 트윈을 이용을 해서 가상세계에서 굴려보고 여기서 정보를 수집한 다음에 피드백을 받아서 공정을 좀 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생산을 하면서 불량품이 발생하고 그러면 낭비를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 없이 이제는 수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엔비디아 GTC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이제 18일부터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역대 최대 규모라고 했죠. 그런데 이 지금 일정을 앞두고 반도체 섹터 내에서 다시 한번 순환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다시 여기서 이 삼성전자도 다음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 GTC에서 이 옴니버스 기반의 디지털 트윈 팹이라는 주제로 연설에 나섭니다. 그래서 CXL뿐만이 아니라 이 디지털 트윈 관련해서도 연설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인터배터리라는 일정을 앞두고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공개가 된 이후에 상승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트윈 팹 같은 경우에도 아직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연설이 있고 나서, 공개가 되고 나서 본격적인 부각을 받으면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기대감이 실리겠지만 발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관련주가 무엇이냐, 요거는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공개 방송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고, 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을 이미 공개를 해드렸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여전히 상승이 나오지 못한 자리입니다. 지금 11,000원대에 좀 머무르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유효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도 계속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6세대 HBM3E가 지금 양산된다고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HBM4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HBM4 표준이 이제 본격적으로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좀 개발을 한다라는 내용이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이 규격을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규격에 맞춰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식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식화가 결정이 되면 그때 본격적으로 또 개발하고 생산에 나설 거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BM 이제 구조인데,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4개밖에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은 1024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죠. 그래서 이 D램을 연결하는 구조인데, 이제는 HBM4 같은 경우에는 48개의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HBM3의 구조보다 2배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참고를 하시고, 자, 그 다음 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한미반도체, 역시나 HBM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기업인데 이렇게 상승 랠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시장에서 HBM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테마다라는 거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데, 자, HBM 관련주 리스트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지금 사실 일부만 좀 캡처를 해서 가지고 온 건데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릴 거고, 이전에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추가된 내용이 있어서 이전에 받으신 분들이더라도 다시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인텍플러스 지속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상승을 보이다가 다시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HBM 관련해서 또 이 재료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검사 장비로도 수혜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한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눌림목 공략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넘어가 주시고, 자, 그래서 반도체 순환매, 지금 HBM 관련주, 온디바이스 AI, CXL 디자인하우스,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제가 다 정리를 한번 해드렸을 거예요. 대장주들을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안에서 순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다시 한번 보자라는 개념에서 안내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또 한번 이 8시 방송에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시 공개 방송을 통해서 히든 종목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이 종목도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죠. 상승 이후 조정, 그 다음 하반 경직 보이고 수렴 이후 발산,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기준봉이 형성이 됐고 거래량도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내용이고, 그래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냐, 다음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은 이 기업은 반도체, 2차 전지, 게다가 치매, 최근에 지금 시장에서 강하게 주도하고 있는 섹터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 복합 테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을 좀 보일 수 있다. 게다가 아까 차트 설명해드린 대로 바닥권 수렴 이후 이제 기준봉이 형성이 되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을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만약에 좀 8시 방송이 좀 불가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고 오늘 주제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10조 규모의 반도체 장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수혜 종목은 무엇이냐라는 내용으로 오늘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8시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2일 화요일 테마 1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님의 수업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까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자,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메뉴 상단에 홈페이지 들어올 수 있게 링크가 바로 뜨고요.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저희 상한가스쿨 홈페이지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 얼굴 밑으로 쭉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빨간색 버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참여가 바로 가능하시고요. 이 무료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8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지금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 밑으로 내려오시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 배너도 보이시는데요. 이 배너 누르시면 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장 대응할 수 있는 노란톡으로 연결되니까 눌러서 노란톡 배너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